절세 효과를 보는데 집주인들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마음은 하지 없죠. 않고 생각이 없고요. 예. 아직은 뭐 그런 분위기 아니지 않나?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또 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 지나서 또 연장해 주지 않을까? 예. 그 1년이 마지막이 아닐 거야. 완전히 폐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막 절박하게 이번 기간 안에 꼭 팔아야겠다라는 절박함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투자의 기회는 지금일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속초요. 강원도 속초가 뭐 52주, 42주 연속 가격이 오르고 속초에도 아파트 중에 10억, 15억 하는 아파트가 나왔다. 서울의 원종 투자가 늘고 하고 이게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와중에? 네. 네. 비규제 지역에서 속초도 그렇고요. 뭐 네. 충주도 그렇고요. 네. 비규제 지역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네. 우리 기존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방 비규제 지역들도 네. 전용 84 아파트들이 기본 5억은 다 넘었고요. 뭐 8억 하는 곳들도 있고요. 네. 10억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우리 경기도도 물론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네. 비규제 지역도 우리가 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정상 가격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돼서 오버슈팅이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세종시요. 한때 세종시가 가격 폭등의 뭐 아이콘이었잖아요. 2020년. 예. 네네. 막 그리고 3억에 3억보다 낮게 분양을 받았는데 네. 11억이 됐다더라.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 네. 예. 그러나 오버슈팅이 대단히 많이 됐었죠. 세종은 또 전국에서 가장 길고 많이 빠진 지역이 되고 있네요. 네. 뭐 당연한 현상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장 가치, 적정 시장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예. 5년 기준에서 본다면 2배 정도, 대부분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 예. 통계를 보면 예. 서울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그렇고요. 지방도 그렇고요. 2배, 1.5배에서 2배 정도 오르는 게 우리가 시장 가치로 볼 수가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한 2년, 1년, 2년 만에 네. 거의 한 3배까지 갔기 때문에 조정을 저는 받을 수밖에 이게 시장 경제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거지 뭐 세종시가 안 좋아서 가치가 떨어져서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3억이면 한 6억, 7억이 적당한 가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돈은 있는데 계속 이제 규제가 없는 비규제로만 가니까 네네. 또 한쪽은 가격이 떨어져도 규제 때문에 신규 매수는 못 들어온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네.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니까 네. 규제 지역을 풀어버리자라고 하면 그 투자 제도를 수요. 규제를 그렇죠? 풀어버리자. 그럼 또 돈이 그런가요?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네. 우리 투자 심리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똘똘한 한채가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현상을 대변하냐면 우리가 모두 다 오르는 시대. 네. 사면은 묻지마 투자. A도 오르고 B도 오르고 C도 오르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네. 똘똘한 한채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가는 현상이고요.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침체로 가는 과정, 조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장이면 네. 똘똘한 한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니까. 청약 시장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들 위주로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국에는 또 불안한 마음에 규제가 풀리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풀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풀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속초 같은 곳에 오히려 더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규제가 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 조정으로 가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마시고. 제도 교체를요? 제도 그렇죠. 변경을. 그렇다고 뭐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섣불리 결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선진님이 지난주에 속초에 놀러 갔었는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서울에 살던 분이셨어요. 속초를 내려올 때 3년 전에 3억을 주고 산 신축 아파트가 지금은 7억대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규제 지역으로 속초가 묶여버리게 된다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또 세종처럼 또 이거 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 전에 3억인데 지금 7억이면 시장 가치 이상으로 올랐고요. 속초 인구나 여러 가지 보더라도 오버슈팅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 반대하시는 분은 이 전체를 다 규제로 넣지 않을 바에야 전체를 다 풀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가격이 풀기는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예. 시장이 저는 혹시라도 몇 년 후에 좀 침체가 되거나 안정이 되면 그때 다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풀었다가 다시 오르면 또 묶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번 주 시황 한번 볼까요? 솟구쳤던 재건축 아파트의 또 열기도 시큰둥하다. 요즘 또 시큰둥합니다. 저희 목돈연구소 근처죠. 여기 목동 이제 아파트도 재건축 이슈였는데 쏙 들어갔다. 이런 뉴스들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떻습니까 분위기?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매물은 소폭 늘어나고 있는데 사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재건축 기대감이 뜨뜻미지근하잖아요. 네. 이게 특별법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저는 이게 임기 동안에 될까라는 마음이 들고 되더라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지나야 되지 총선 않을까. 이후에. 지금 분위기에서요.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여당 네. 협치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법 내용을 보면 이견이 없어야 되는데 네. 특별법을 만들면 결국에는 우리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네. 이주 수요를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그 10만, 30만 호나 되는 엄청난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세입자 안정 대책 어떻게 또 마련할 이제 거야.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니까. 제가 야당이라도 네. 당연히 크레임을 걸어야겠죠. 야, 임대차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어떻게 마련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이주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만들다가 5년 다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좀 소외됐죠. 지금 일기 신도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목동은 안 풀어준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뭐 기대보다는 기대감이 좀 덜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또 서울 둔촌주공 여기도 다 적용이 되는 네네. 것이 재건축을 할 때 되면 기존에 사는 분들을 네. 이제 어디선가 한 2, 3년은 사셔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세로 살겠죠. 그분이 집을 안 살 테니까. 주변 집값을 또 자극하게 되고요. 예.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문제들이 현행 또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맞습니다. 들썩일 수가 있어서 당연히 네. 재건축을 확 풀어주지도 못한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도 못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떤 묘수가 나오지 않는 그럼 아무것도 못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단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뭐 확실한 아무것도 방향성을 못하고.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지나도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이 5월 10일 수정됐는데 네. 매물이 좀 나오나 거래는 뜨뜻미지근하다. 네네. 그래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세 효과가 3주택자 이상 분들은 상당히 크니까 네. 좀 그 가격 낮춰서 팔면 될 것 같은데. 거래가? 있어요. 네. 팔려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매물을 막 내놓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팔아야 될까? 문의는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팔까 말까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계산적으로 본다면 혜택을 보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중과세 네. 2주택이면 20%, 3주택 이상이면 30% 포인트를 빼주고요.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되거든요. 빼주고요. 15년 가지고 있으면 네. 30% 빼주기 때문에 세금 절세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이게 뭐 예를 시뮬레이션. 들자면 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5년 전에 10억 원에 사서 15년이 지났죠. 지금 20억 원이라고 칩시다. 2배가 네. 올라서 팔면 중과세가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3주택 잘하면요. 3주택자 6억 8,28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중에서 네. 양도차익 번 거 10억 중에서 6억 7억을 낸다. 네, 7억을 내야 되는데 네. 이번에 1년 안에 팔게 된다면 2억 5천 700만 원 정도. 그러면 5억이 4억 2천 정도가 네, 세이브가 됩니다. 4억 2천이? 그래서 효과가 네. 굉장히 커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예. 저는 팔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살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한 작년, 재작년처럼 막 기다리고 있다가 못 사서 안 달라는 상황은 아니고요. 집주인들도 헐값에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세대로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접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 거래가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들도 좀 답답해해요. 파는 사람들은 헐값에 안 팔고 사려는 사람들은 더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네.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세금 절세 효과가 한 4억 2천이 있다면 집값 뭐 제가 없어서 2억을 낮춰 정도는 팔아도 그 2억 2천이나 손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절세 효과를 보는데 집주인들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마음은 하지 없죠. 않고 네. 생각이 없고요. 네. 아직은 뭐 그런 분위기 아니지 않나?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또 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 지나서 또 연장해 주지 않을까? 네. 그 1년이 마지막이 아닐 거야. 완전히 폐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막 절박하게 이번 기간 안에 꼭 팔아야겠다라는 절박함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우리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시장 상황 전해주시는데요. 김지영님,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급매가 나와서 갔더니 갑자기 너무 싸게 내놨다며 다시 1억으로 올려서 그냥 돌아왔네요. 유유해 주셨고요. 그렇죠. 김미연님도 고점에서 조금 떨어지는 듯하다가 정권 바뀌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는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른 거죠. 그러니 이제 거래는 뭐 그렇죠. 집주인들은 절대 싸게 내놓지 않습니다. 아마 1억 분들도 1억 저렴하게 내놓은 분들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팔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가 주변 분위기라든지 뉴스를 보고 네. 굳이 사게 안 내도 되겠다.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이거 뭐 한 채 올려줬잖아요. 네네. 12억으로.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게 뉴스도 잘 안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1년간 중과세 배제되는 걸 네, 다 알고 알죠. 계시잖아요. 두 가지가 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우리가 보유 거주 기간 1세대 1주택자들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해야 되고요. 네, 규제 실거주. 지역은 네. 2년 거주도 해야 되잖아요. 네. 재기산이라고 해서 문정부에서 최종 1주택 남은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3주택이 있는데 두 채를 팔았어요. 네. 그러면 1주택이 있는데 이 1주택을 10년을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판 주택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기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A라는 주택을 1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 주택을 팔고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네. 앞에 주택 판 시점부터 다시 2년 동안 네. 거주도 하고 보유도 해. 네. 라고 하는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주택부터 그렇죠. 1주택의 그 기산을 해둔 거네요. 과거 보유분은 인정하지 빼고. 않겠다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러면은요, 뭐 2주택, 3주택자 중에서 팔고 팔려면 다 팔아도 된다는 거죠. 기존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그 집에서 네네. 그냥 요번에 그 집 팔아도 비과세가 그렇죠. 되는 만약에 거- 2주택 있는 분이 네. 양도 차익이 적은 아파트를 먼저 팔고 네. 양도 차익이 많은 아파트를 나중에 팔려고 하는데 재기산 때문에 2년을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폐지가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다 팔아. 팔려는 분들은 팔아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이번에 아예 폐지가 됐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상당한 희소식이네요. 희소식이죠. 예, 그래서 예. 정부 입장에서는 팔 사람들은 팔아라. 예. 기다리지 마. 오히려 괜히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채우려고 가지고 있지 마. 팔고 싶은 사람들은 팔아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일시적 2주택. 예. 일시적 2주택도 원래는 3년이에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한 채를 더 사면 더 샀는 시점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네. 3년 내에 팔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인정을 해주는데 왜냐면 우리나라가 바로 이 집 팔고 이 집 안 사죠. 그렇죠, 예, 그렇죠. 갈아타기를 서서히 갈아타기 하니까. 하니까 3년의 시간을 줬는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죠. 2018년도 9.13 대책 때 한번 강화해서 3년을 2년으로 줄였고요. 네. 규제 지역 경우에 규제. 비규제 지역은 괜찮고요. 규제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 더 사게 되면 2년이었는데 2019년 12월 16일 그러니까 17일부터 예. 2019년 12월 17일부터 규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어. 예. 그리고 새로 샀는 집으로 다 이사가 네. 세대 전원에 네. 규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그 집 팔아도 비과세야 그렇죠. 이거죠. 예. 타이트하죠.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고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야 된다고? 야, 굉장히 좀 버거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대 전원이 이사 가야 되는 규정 이번에 폐지가 됐고요. 네. 1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신 분들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사신 분들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됐다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 1월 1일에 샀어요. 예.
2021년 1월 예. 1일에 샀으면 1년 적용되잖아요. 규제 지역에. 그럼 이미 작년 말에 거잖아요. 작년 말에 팔았어야 되는데 예. 못 팔았잖아요. 예. 그분들은 2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팔아도 됩니다. 1년 더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2019년 10월에 사신 분들은 그러면 그건 이미 올해 2019년 10월에 사시면 이분은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작년처럼 이렇게 걸린 분들은 기사 회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아니고 2년이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을 좀. 근데 이거는 아까랑 좀 제가 보기에 논리적 모순인 게 네. 집을 더 빨리 내놓기 위해서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준 거잖아요. 네네. 그 1가구 2주택 기준을 1년으로 한 이유도 1년 내에 집을 팔아야 소위 말하는 비과세를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라고 한 건데 그거를 이제 2년으로 다시 늘려준다면 이건 또 매물 잠김에 이거는 표고 그런 아닌가요? 이유예요. 이제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작년에 팔려다가 못 팔아서 주저앉으신 분들 있잖아요. 포기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어. 올해 빨리 팔어. 빨리 팔아서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매물을 내놓아 달라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이제 2년이다. 네. 1년 아니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사서 기간 1년 놓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 이사 안 해도 돼. 네. 기간도 지금 1년 팔아도 연장해 줄 비과세야. 테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 네. 열심히 좀 팔아줘. 라는 네.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희선님 전 정말로 답답해요. 작년에 1억을 싸게 해서 팔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팔리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살 사람들이 물어만 보고 사질 않아요. 에휴 뭐가 이렇게 안 맞는지. 이제 집주인분들의 목소리는 또 이건데요, 소장님. 안 팔리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기 신도시라든지 뭐 재건축이라든지 똘똘한 한 채 이슈가 되고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은 좀 거래가 되는데요. 2기 신도시들 있잖아요. 뭐 송도라든지 동탄 신도시 요즘 네. 이런 지역들은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부터 팔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격을 높게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1억 낮춰도 안 팔린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살 사람들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뭐 요즘 주식 시장도 안 좋으니까 더 떨어지겠다라는데 베팅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팔아야 되는 분들은 1억 2억 떨어뜨려주면 됐지 도대체 얼마나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라고 해서 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도현님은 절세는 허공에 있고 실거래되는 건 당장 입금되잖아요. 집주인들은 헐값에 팔기 싫을만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네네. 좀 더 시장 상황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